오늘 함께 공부하실 부분인 제1장 총서는 세전이란 무엇이고 세전을 왜 만드셨는지 그 목적을 밝히고 계시는데요. 정산 종사님께서 세전이란 뭐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좀 잘 안 쓰는 문장인데 한 세상 동안 법받아 밟아 행하여 나아갈 도리의 대강을 밝힌 경전이 이제 세전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적으로는 한 세상이니까 일생 동안 법받아 밟아 행하여 나아갈 도리, 한 세상 동안 법받아 밟아 행하여 나아갈 도리의 대강. 대강이라는 것은 대충이라는 뜻은 아니고 중요한 것들을, 대체적인 것들을 밝힌 경전인데 그 도리의 대강인데 여기서 대강이라는 것은 뭐 대충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대체적인 강령 또는 줄기, 핵심, 이런 뜻입니다. 대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받아서 밟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 대전에서 서울을 간다 그러면은 그 가는 길이 많은데 주요 도로들만 이제 밝혀놓은 것이 세전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세전이 되겠죠. 근데 그 도리의 대강을 태교의 도에서부터 해가지고 무슨 도해서 마지막에 천도의 도까지 가요. 그 도리의 대강이 태교의 도에서 시작해서 천도의 도까지 가는데 이게 총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세전에? 20개가 있어요. 20개. 그 도리의 대강은 20개. 태교의 도에서부터 천도의 도까지. 그리고 그 도 하나에 따라서 실천 조목이 있어요. 태교의 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천도의 도까지 해서 20개 있는데 이 도 하나에 또 딸린 실천 조목이 있어요. 태교의 도 같은 경우에는 첫째, 몸을 삼가고, 둘째,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셋째, 행실을 바르게 한다는 실천 조목이 있거든요. 이런 실천 조목은 몇 개일까요? 세전도 좀 낯선 우리 교소인데 이것까지 아는 분은 이상한 사람이죠, 뭐.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4학년 고시를 앞둔 고시생, 우리 어물교과 고시생 정도만 알 것 같은데 93개예요. 많다고 생각하는 탄성이 나오는데 일생 살아가는 조목 93개면 많지 않은 거죠, 뭐. 그죠? 우리 어느 회사 하나 들어가서도 그 회사에서 인수인계 받으려면 뭐 몇백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생을 살아가는 도를 20개의 도로 압축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게 한 조건을 93개로 한 거니까 이제 그냥 바로 봤을 때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죠. 우리가 일생을 놓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세전은 다 무슨 도로 돼 있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진리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세전하고 가장 비슷한 내용이 담긴 품은 무슨 품일까요? 인도품이 아마 세전하고 좀 성격이 비슷해요. 가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인생 살아가는 얘기 중에서 이 인도품의 1장에 말씀하신 것이 도와 덕이에요. 도와 덕. 거기서 도와 덕을 뭐라고 설명하셨죠? 여기에 나온 태교의 도, 무슨 도가 다 그 도거든요. 도라고 하는 것은 떳떳이 행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하늘이 행하는 것을 천도, 땅이 행하는 것을 지도, 사람이 행하는 것을 인도. 세전은 이 중에 어디일까요? 인도죠. 그 사람이 행할 바의 길에서 부부간에 떳떳이 행해야 되는 길이 부부의 도, 부모 자녀 간에 떳떳이 행해야 되는 길이 부모 자녀의 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산 종사님께서 밝히신 도가 결국은 대종사님 인도품 1장에 밝힌 그 도와 서로 만나 있다. 근데 이제 세전이라는 것이 아마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좀 낯설 텐데 이 세전이라는 교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다른 교소하고 관계를 좀 알아야지 더 명확히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세전이 어떤 경전인지 조금 더 잘 드러날 것 같아서 우리 한번 전체적인 교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발행 시기에 따라서 한번 보면은 대종사님 당대 교소는 뭐였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불교 정전으로 이제 다 그동안 했던 것들이 다 모여지죠. 우리 원불교 교소의 원형이 되는 것이 이제 불교 정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 이제 불교라고 붙인 것은 그 당시가 이제 일제시대 때이기 때문에 원불교에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소를 발간하려고 했는데 일제시대니까 되게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천황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다. 천황을 모시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계속 거절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 정제녀라고 이제 불교의 색채를 좀 띄어서 그런 것들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불교 정제녀라는 것으로 김태엽 스님이 도와주셔가지고 1943년에 발간이 되죠. 그러니까 3월 발행일은 1943년 3월로 돼 있어요. 그럼 대종사님 열반한 때가 언제예요? 6월이잖아요.
대종사님 살아 계실 때 발간됐을까요? 발행일은 3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그 출판본이 익산에 도착한 것은 8월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이제 최종 원고만 보셨겠죠. 그래서 이제 출판된 것을 못 보셨어요. 이제 이것 가지고 이제 공부했어요. 언제까지 공부했을까 이것 가지고? 불교 정전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종국사님이 성산종사님이시잖아요. 예. 정산종사님 당대 때는 뭘 가지고 했죠? 그래요? 불교 정전 가지고 했어요. 거의 불교 정전 가지고 하다가 돌아가실 때 이제 보통 결집이 돼요. 예.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정산종사님 당대 말에 이제 대산종사님으로 넘어갈 때 나온 것이 원불교 교전. 그럼 원불교 교전은 뭐와 뭐가 결합된 거죠? 정전과 대종경 1962년에 발간이 돼요. 정산종사님이 언제 열반하셨어요? 1962년에 열반하셨어요. 좀 뭔가 좀 묘하죠. 이게 1943년에 돌아가실 때하고 1962년에 제가 정확히 62년에 열반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원불교 교전은 다 아시잖아요. 정전하고 대종경으로 돼 있어요. 불교 정전은 뭘로 돼 있을까요? 구성이 몇 권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불교 정전 가지고 공부하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네. 3권으로 돼 있어요. 1권이 지금 같으면 정전이에요. 근데 여기에 앞에 저게 포함되어 있어요. 뭐가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불법을 연원하게 된 점, 불교를 어떻게 혁신한 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이것을 왜 발간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더 쓰여 있어요. 불교의 개혁에 대한 것들, 예, 불법에 대한 개혁의 의지, 그리고 왜 우리가 불법에 연원했는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경소라고 해요. 경에 대한 해설. 이 경에 대한 해설인 거죠. 예. 불교 정전에 대한 해설. 예. 1권은 근데 거의 이제 정전의 원형이 되는 거고 1권을 바꾼 것이 정전이고 2권은 뭘까요? 3권? 2권과 3권은 불조경이에요. 지금 말하면 불조경이고 불경이 들어가 있어요. 2권은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1권은 뭐 반야심경 금강경 그래서 경이 들어가 있어요.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것을 경이라고 하고 예. 조사들이 한 것을 논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3권은 뭐냐면은 조사들이 한 것들이 조사들의 어록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불조경에 수심별, 모구십도성, 뭐 휴유암 자선문 이런 게 들어가 있었어요. 예. 이것도 이제 급이 있는 거죠. 예. 대종사님 말씀, 예. 첫 번째. 그다음에 부처님 말씀, 예. 그다음에 조사. 조사는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한 거지. 부처님 말씀 같이 원전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해설서니까. 이게 이제 불조경이죠. 이때 세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신정 예법에 대한 것들은 그때 있었어요. 예전에 모태가 되는 거 있었고 이때 있었어요 세전? 없었죠. 예. 그 다음에 우리 대산 종사님 시기. 그러니까 지금 대종사님이 열반한 해에 불교 정전이 나왔고 그리고 정산 종사님이 열반하실 때 62년에 원불교 교전이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책은 있었는데 정식으로 발행된 거고요. 9월에. 그러면 대종사님 당대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이 뭐예요? 원불교 전서. 원불교 전서는 언제 발간됐을까요? 1977년에 발간됐어요. 그럼 이제 얼마나 된 거예요? 우리 지금 요거 가지고 공부한 지가요? 40년? 40년, 41년이면 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오래 안 됐죠. 네. 여기 이거 만들어졌을 때 태어나지도 않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이 당시에 뭐 학교를 다니신 분도 계시고, 예. 여기서 만약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일찍 원불교를 만났으면은 전서를 가지고 공부를 처음에 못 하셨을 수도 있죠. 예, 77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원불교 전서에는 몇 가지 경전이 들어갔을까요? 몇 가지 교소가 들어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첫 번째 정전, 두 번째 대종경. 교무고시 항상 나왔던 거였는데 순서대로 보면은 이제 불조요경,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정산종사 법어, 그 다음에 세전, 그 다음에 예전, 그 다음에 성가,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에 이제 끝일까요? 교헌 이렇게 있어요. 이게 9개예요. 이 중에서 정산종사님이 쓰신 것은 세전이죠. 이건 쓰신 건 아니죠. 예, 이 2개가 이제 정산종사님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이제 구종교소라고 해요. 구종교소. 원불교에서 9가지 종류의 교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산종사 법어하고 세전은 사실은 하나로 묶여요. 이거는 법어라고 묶여요. 법어 1부가 정산종사 법어고 법어 2부가 세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고, 그러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잖아요. 근데 이제 교원을 빼요. 그 다음 분류할 때. 교원을 왜 뺄까요? 교소는 계속 개정이 돼, 법이라서. 그러니까
교전 발간할 때마다 전서 발간할 때마다 새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교훈이 빠졌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에서 이제 7대 교서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7대 교서라고 했을 때는 정산종사 법어하고 세전을 합해서 법어라고 하고 교훈을 빼고 나서 7대 교서라고 하고 구정교서라고 할 때는 다 합쳐서 이것까지.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 이제 전사가 발간될 때는 교훈까지 넣어서 한다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원불교는 교서가 이제 몇 개가 돼 있냐? 그러면 9개로 할 수도 있고 7개인데 제가 보기엔 7대 교서라고 하는 게 좀 더 그래도 처음 접하신 분들한테 설명이 용이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서 나올 때 누가 7대 교서, 구정교서 할 때는. 네. 그러면은 우리 세전은 언제 발행이 됐을까요? 우리 교조는 77년. 세전은 1972년에 발행이 됐어요. 정산종사님이 열반하시고 10년 뒤에 발행이 된 거죠. 정산종사님께서 세전 편찬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렬하셨어요. 그래서 한 선지님이 말씀하신 증언에 따르면은 열반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대요. 이것만 나오면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셨는데 세전은 정산종사님이 전체적인 구성은 다 짜셨어요. 그리고 큰 틀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부 내용은 직접 쓰지는 못했어요. 그럼 이제 누워서 계시거나 앉아서 말을 하면은 그것을 이제 받아 적으신 분이 계셨겠죠. 그리고 조금 문장을 좀 다듬는 분이 계시고 그 제자가 그분이 어떤 이제 우리 선지님일까요? 어떤 내용으로 짜야 되고 어떻게 구성 지금 이게 10장으로 돼 있잖아요. 10장으로 해야 되고 어떻게 큰 줄기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다 정산종사님이 짜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세세하게까지는 다 못했어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 열반하시기 직전이라. 그래서 그것을 그 뜻을 받들어서 초고를 작성하신 분이 계십니다. 정산종사님 하면 따라 붙는 분이 계시잖아요. 시자분이. 범랑이라고도 하시죠. 범산 이공전 종사님께서 초고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큰 틀 구성은 정산종사님이 하셨는데 세부적인 것은 범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퀴즈를 하나 한번 내볼게요. 세전을 읽으신 분들은 문장이 조금 더 다듬어졌다, 수려하다 하는 느낌이 드는 장이 좀 있을 거예요. 범산 이공전 종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그 중에서 10개의 장 중에서 2개의 장은 직접 쓰셨대요. 직접 세부 내용까지. 어떤 걸까요? 저도 읽어보고 나서 이거는 뭔가 더 문장이 좀 더 수려한데 그랬는데 10개의 장 중에서 2개의 장은 직접 집필하셨답니다. 직접. 다. 어떤 걸까요? 문장이 좀 제가 보기엔 달라요. 느낌이 좀 다릅니다. 성자가 쓰신 거라 직접. 맞춰보세요. 정산종사님과 마음이 연하신 분들 8장 휴양, 제2장 태교. 제2장 태교와 제8장 휴양은 직접 집필하신 것이라고 이공전 종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이 2장하고 8장 읽을 때는 그 아프신 몸으로도 다 집필하신 그 문체가 좀 수려해요. 보면은 달라요 좀. 특히 휴양 같은 것도 보면은 확실히 그리고 태교도 보면은 좀 느낌이 다르죠. 세전이 이제 2개는 직접 쓰신 거고 나머지 8개는 직접 다 구상은 하시고 중요한 부분은 다 말씀하셨지만은 범산 이공전 종사님께서 초고를 작성하시고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세전의 하나의 특징이겠죠. 그러면 정산 종사님께서 직접 원불교 경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좀 핵심적인 거. 성가를 악전이라고도 합니다. 악전. 정산종사 법어에서 정전은 대종경, 예전, 성가 한 글자씩 다 표현해 주셨어요. 정전은 원의 경전이다. 원전이죠, 원전. 대종경은 통, 예전은 경, 원의 경전, 통의 경전, 경의 경전, 성가는 화, 악전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세전은 세전, 정, 원, 통, 경, 화, 전. 여기에다 이제 경전의 핵심이 나온 거죠. 대산 종사님께서는 이것을 또 해석을 해주셨어요. 우리 원불교 경전은 일경 사전이다. 그죠? 일경 사전 셋네 그죠? 성가 악전이니까 일경 사전이다 하면서 정전은 우리의 생활하는 원리 원칙을 밝히는 원전. 원전이니까 여기는 이제 개념, 그러니까 좀 여기는 약간 추상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원리를 많이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원전, 수행의 원리, 방법 등에 대해서 밝혀놓으신 거죠. 신앙, 수행의 원리에 대해서, 교리의 원리에 대해서. 통경은 뭐예요? 통경은 뭐냐면은 근기와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부처님 당대의 말로 하면 대기설법이라고 해요. 상황 법문이에요. 그 법문은 그 상황에 맞는 거지 그 상황을 벗어나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앞에 맥락이 있어요. 어떤 제자가 어떻게 물었고 그 사람이 어떤 근기고 어떤 상황인지 있어요. 이거는 거의 부전심수죠. 여기 있는 개념을 원리를 어떠한 근기의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 실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하고 더 가까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통경이죠. 통하는 거죠. 이제 마음법을 통해서 상황에 따라서 사통오달로. 그다음 예전은 뭐예요? 예전은 공경하는 거. 그 공경하는 마음이 근본이 되잖아요. 무개교의 마음, 공경하는 마음, 경에 대한 거. 예절의 핵심을 경이라고 밝힌 거고. 그 다음에 성가는 성가를 부르면 마음이 화해지잖아요. 서로 화합이 되고 화음을 넣고 그래서 성가는 화해 경전. 세전은 정의 경전. 그래서 세전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세상을 바르게 하는 경전이다. 세전은 세상을 바르게 하는 경전이다. 세전은 정이에요. 정. 이게 도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바른 길이지 삿된 길로 가는 게 아니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길이란 것은 뭐죠? 떳떳한 길. 마땅히 해야 할 길. 마땅히 해야 될 일. 떳떳한 길. 정이잖아요. 정. 여기서 정이란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길, 떳떳한 길 또는 법에 맞는 거. 법에 맞는 길.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세전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시죠. 7대 구종교소 또는 7대 교소 중에 하나고 세전을 한 단어로 하면 정이고 그 정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그 바르게 한다는 것은 떳떳한 길,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그 두 번째 또 세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정산종사님의 사상을 핵심 사상이 뭐예요? 보통 핵심 사상이 개성으로 나오잖아요. 삼동윤리죠.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그렇죠?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삼동윤리인데 이것이 이제 개송이에요. 개송의 정산종사님의 핵심 사상인데 삼동윤리가 먼저 나왔을까요? 세전이 먼저 나왔을까요? 정산종사님께서 뭘 먼저 구성하셨을까요? 세전이 먼저 나왔어요. 한 몇 년 전에. 자, 그럼 여러분들 세전에 삼동윤리가 포함된 장이 있어요. 몇 장이에요? 7장. 7장. 인류의 도. 인류의 도는 읽어보면 삼동윤리예요. 삼동윤리. 보시면. 그래서 정산종사님의 사상인 핵심인 삼동윤리의 원형은 이미 세전에서 구상이 되어 있어요. 삼동윤리가 나오기 몇 년 전에 세전을 집필하시면서 삼동윤리를 생각하셨고 열반하시기 1년 전에 삼동윤리 정산종사님 환갑 때 60세 때 삼동윤리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개성으로 하신 거죠. 이렇게 보면 상당히 가치가 점점 올라가죠. 대단한 경전 아니에요? 정산종사님이 그래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세전에 대한 또 중요한 특징 중 하나. 우리 정산종사 법어 1부가 법어고 2부가 세전인데 이 세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응용의 경전인데 이 세전이 어떻게 총 지금 아까 같이 20개의 도, 94개의 실천사항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어떤 순서로, 어떤 원리에 있어서. 이건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누구한테 감정을 받지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세전이란 것이 사람의 일생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에 대해서 밝힌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것이 종과 행으로 돼 있어요. 세전의 구성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구성을 말해요. 행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구성을 말해요. 시간적인 구성. 첫 번째 뭐예요? 태교의 도. 그렇죠? 그 다음에 유교의 도. 그 다음에 통교의 도. 그 다음에 부부의 도. 그 다음에 부모의 도. 그 다음에 자녀의 도. 그 다음에 형제 친척의 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뭐 신양의 도, 남녀의 도, 뭐 노소의 도, 강약의 도, 치교의 도, 국리도인데 그것은 시간적인 구성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거기는 이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휴양의 도, 그 다음에 해탈의 도, 그 다음에 천도의 도. 시간적인 구성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생애 주기별 마음 공부. 생애 주기별, 그죠? 태어나서 태교. 유교는 몇 세일 것 같아요?
여기서 정산 정산이 밝히시기에. 유교는 이제 이게 지금 태교, 유교, 통교가 교육장에 들어갔어요. 교육장. 그러니까 유교는 이제 어린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도구예요. 통교라는 것은 청소년기하고 장년기가 들어가 있어요. 너무 이제 많이 뛰는데 태교의 도는 그러니까 이제 출생하기 전까지의 도고, 유교는 제가 보기에는 2세에서 한 8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청소년을 법적으로 얘기하면은 9세에서 24세라고 해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예, 대학교, 예, 군대 마치고 이제 복학해서 이 정도까지. 예.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면 아저씨 되잖아요. 청소년 안 되잖아요. 예. 군인도 청소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통교에는 청소년기가 들어가지만은 저것도 들어가요. 장년기도 들어가요. 장년기. 장년기는 찾아보면 30세에서 60세까지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뭔가 활발하게 과학과 도학을 배우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결혼을 하면은 부부가 되고, 그죠? 부부가 되면은 나서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되고, 그러면 그 자녀가 행해야 될 도가 있고, 형제 친척은 확대 가족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친척까지. 예.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휴양. 시간이 많아지는 시기. 정년, 퇴직, 60세, 뭐 50세, 어쨌든 간에 예. 정년 퇴직의 시기, 그죠? 장년기가 끝나고 휴양. 그 다음에 해탈. 해탈하고 여기 하나 빠졌네요. 열반의 도가 있는데 해탈하고 열반은 노년기. 예. 열반의 도는 열반하기 직전에 행해야 될 도예요. 그럼 이거 생애 주기별로 해야 될 주요한 마음 공부가 펼쳐진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통교겠네요, 주로. 그죠? 통교. 통교하고 휴양, 해탈, 열반, 천도의 도. 그렇죠? 여기도 들어갈 테고 어차피. 예. 이게 이제 20가지의 도를 생애 주기별로 해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하는 것은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신앙의 도가 있어요. 그리고 신자의 도가 있어. 이건 어느 공간에서 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와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남녀의 도, 노소의 도, 강량의 도, 공중의 도는 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장에 들어가요. 사회장. 그 다음에 치교의 도, 국민의 도, 이것은 이제 국가장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종교, 사회, 국가, 그 다음에 세계. 세계에는 인류의 도가 들어가요. 이것이 이제 삼동윤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는 도는 생애 주기별로 종적인 구성, 시간적인 구성이고, 이쪽으로 가는 것은 공간적인 구성, 횡적인 구성. 그래서 여기는 관계적인 마음 공부. 제가 보기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그래서 세전이라는 것은 정산종사님이 그렇게 집필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생애 주기별 마음 공부와 관계적 마음 공부가 합쳐져서 이렇게 세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예. 생애 주기별로도 보고, 그러니까 내가 생애 주기에 봤을 때 내가 어디에 속하고, 그리고 내가 공간적으로 봤을 때, 관계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속해 있는가. 생애 주기별 마음 공부, 관계적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세전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전 총소이기 때문에 세전이 어떠한 경전이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 거예요. 세전이 어떠한 경전인지는 경전 전체 흐름에서 아셨죠? 그리고 세전이 가지고 있는 경전의 특징, 정의라는 특징, 예, 마땅히 행해야 될 길, 당연히 행해야 될 길이라는 그 특징, 그리고 세전에 대한 구성이 생애 주기별, 시간적인 면, 종적인 면으로 구성된 도가 있고, 그 다음에 공간적인 면, 관계적인 마음 공부 측면에서 구성된 것이 서로 합쳐져서 10개의 10장, 20개 조목, 93개의 실천 조목으로 짜여져 있다. 그래서 그물같이 짜여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세전 총소를 통해서 세전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건지, 어떠한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세전의 내용을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세전에 지금 1장하고 10장, 1장은 세전이 어떠한 경전인지에 대한 설명이고 10장은 세전의 결론이에요. 근데 이제 결론의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나무 키우는 것에 비유한다면은 세전을 공부하는 것은 나무에 비료를 주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세전이란 인생의 비료를 통해서 행복한 인생의 나무를 가꾸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이 세전 공부를 송서에 대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